자,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 얼마나 또 불안하시겠습니까? 아유, 뭐 기업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내가 부족한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이 시간에서 조금이라도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은 부모님이나 친구들한테 털어놓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 마땅한 해결책을 그분들도 제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네. 그럴 때 저희한테 좀 털어놔 주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 두 분이 도와주실 겁니다. 취업 보게이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우리 해결사분들 네,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에서는 다음 취업 카페창을 열어놓고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있습니다. 자, 들어오시면요. Q&A가 있습니다. 거기서 궁금한 점, 또 고민거리를 올려주시면 우리 해결사 분께서 읽어보시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실 겁니다. 네, 자세하게 올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취업 보게기 카페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자세하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어떤 고민들이 올라와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알아볼까요? 네, 152만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뽀개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업 원포인트 레슨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고민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첫 번째 고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사범대 체육교육과 졸업, 취업이 가능할까요?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이분이 나이가 좀 있으세요. 32이라고 써주셨고요. 기간제 교사와 강사 경험이 있고 임용고시 준비를 해왔다고 하세요. 근데 아쉽게도 합격하지는 못하셨나 봐요. 토익 점수도 없고 있는 거라곤 체육 관련 실기 자격증에 보험 영업을 반년 정도 한 경험 외에는 이 교직을 벗어난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근데 이분이 더 이상 책을 붙잡고 있을 여유가 되지 않아서 이제 발벗고 뛰어볼 생각이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이렇게 정말 막막한 상황에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지에 대한 이런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읽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글 중에서 오늘이 발표 날 합격 명단에 저는 없네요. 이 말이 세상에. 진짜 마음에 확 와닿네요. 예. 얼마나 슬프셨겠어요. 근데 이런 너무 날이 긍정적인 건 참. 그리고 나서 몇 줄 뒤에 이제 발벗고 뛰어볼 생각입니다. 또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사실 합격자 명단에 내가 없는 날은 보통은 술 드시면서 네. 좀 슬픔을 함께하고 후유증이 이러실 오래 텐데 가는데 그러니까요. 이분은 바로 일어서네요. 너무 좋은 분인 것 같아요. 예, 또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맞아요. 저는 더 놀란 게 84년생이 32살이라는 게 더 놀랍네요. 언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대야? 84년생들이. 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예, 이런 고민을 네. 좀 하실만 합니다. 아,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지금에서야 그 오늘이 네, 발표날 하면서 그러니까요. 그날 당일날 쓴 거를 발견하고 네. 참 안타까웠는데요. 네, 일단은 사범대 학생들의 경우에는 하나의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이제 임용고시라는 그 줄을 쭉 타고 가다가 이게 안 됐을 경우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이제는 다시 뛰어볼 생각입니다 하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조언을 잘 해드리면 다른 길을 찾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본인이 기간제 교사하고 강사 경험이 있고 보험 영어 반년 정도 하셨다고 했는데 본인의 적성에 잘 맞았었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사범대 졸업했다는 이유로 그냥 교직만 쭉 바라보고 오신 거기 때문에 다른 옵션을 생각하지 않으셨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 프로그램의 작가분도 사실은 그 임용고시 패스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다가 이렇게 방송 작가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상당히 만족하고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여러 가지를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실패를 지금 실패했다고 주저앉는 것보다 새로이 다시 시작하려는 마음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이 임용고시뿐만 아니라 뭐 사법고시라던가 행정고시 같이 이런 고시들 한 번 준비하면 사실 빠져나기가 어렵잖아요. 실패를 하더라도 또 내년에 하면 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또 길을 선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시 재수하는 분들 많잖아요. 고시 재수뿐만 아니라 뭐 3수, 4수까지 그런 분들 참 많은데 나이에 대한 영향은 없을까 이런 것도 좀 궁금해요. 네, 그 나이에 대한 영향이 그래도 최대한 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고시를 준비하고 선택을 하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문제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를 준비하겠다라는 나이의 상한선을 본인이 갖고 계셔야 하는 것 같아요. 뭐 2, 3년 정도를 준비해보고 다른 기회를 잡아보겠다, 다른 길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매진하는 것과 그냥 되는 데까지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참 상당히 차이가 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미련이 남지 않게 내가 한 2, 3년 바짝 준비해보고 그다음 손 털고 새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고시를 마약에 비유하더라고요. 계속 하게 된다고 떨어져도. 그러니까 기간을 딱 정해놓으라는 말씀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고시는 아니고 네. 사회체육 전공자란 말이에요.
이분이 선택할 수 있는 취업의 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용고시를 실패하셨고.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 말고 이제 뭐 사범대에서 교육 전공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래서 성인들을 가르쳐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각 시군구에서 뭐 평생교육원이라든지 혹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진흥센터 뭐 이런 센터 같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에서는 취직을 하게 되면 그 준공무원 정도의 수준의 그런 대우를 받게 된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또 요새는 건강과 운동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점점 더 높아져서요. 운동 처방이라든지 혹은 우리 맨날 이렇게 바른 자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척추 교정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부밍업 되고 있어요. 오면서도 간판을 한 2억 개 봤거든요. 그래서 예,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접목시켜서 직업군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와 임상 등을 경험을 쌓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또 네. 혹은 정말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너무 미련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공설이나 사설기관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그 요즘에는요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강사들 중에요. 엄마들이 이제 겨울에는 스키랑 보드만 가르치고 뭐 그냥 평시즌에는 수영과 인라인 스케이트 이런 식으로 종목을 본인만의 종목을 갖고 가르치는 강사들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잘만 하면 서로 모셔가기 경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갖는 영역을 그냥 교직만 둘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넓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힘차게 툭툭 털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겨울에 저기 스키장에서 사시는 선생님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시즌 딱 끝나면 다시 맞습니다. 돌아와서 또 다른 네. 일 하고. 예, 예. 선생님이란 직업이 정말 좋은 거고 네. 아이들이 좋은 거면 꼭 임용고시를 통한 길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 10개가 있으니까요. 아유, 많습니다. 그래요. 예.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일단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고민 볼까요? 네, 다음 고민도요. 갓 30이 된 이 취업 준비생의 고민으로 골라봤습니다. 이분의 이 질문의 제목은 장교 출신 우대 기업 좀 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이분이 제2 외국어 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려는 것 같은데 이분이 30이 되셨나 봐요. 나이가 30이긴 하지만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도전이라고 써주셨는데 네. 조언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살펴볼까요? 예. 역시 나이가 그러네요. 예. 저기 월초라 그럴까요? 새해 예. 초라? 그러니까 특히 저기 새해 또 앞자리가 바뀐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더 고민이 큽니다. 맞습니다. 나이가 한 살 먹는다는 게 일단 누구한테나 좀 부담이긴 하죠. 예. 자, 이분의 근데 어떤 고민 중에 핵심은 취업에 있어서 장교 출신이라는 걸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장교 출신 확실히 유리한 편인가요? 네, 장교 출신을 상당히 선호를 하는 편이죠.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불황 때는 충직하고 좀 성실한 인재들을 선호하면서 군 출신자들을 찾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교 출신을 우대하는 기업들에서는요, 군에서 어쨌거나 한 조직을 통솔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패기와 열정을 갖고 밀어붙이는 그런 성취감이 있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런 특유의 근성을 좀 높게 쳐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재학 중에 학사 장교로 지원을 해서 그렇게 졸업을 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 특히 저 ROTC 나오신 분들이 저 삼성을 또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예, 어떤 기업들이 또 어떤 시스템을 또 원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예. 삼성그룹 ROTC의 희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신세계그룹은 인턴 기간 없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혜택을 주고 있고요. 장교 출신을? 네. 예. 그리고 CJ는 장교 공채 오. 때 이제 토익 스피킹과 오픽 점수 없이 대신에 영어 말하기 시험만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교일 경우는 교육 관리직 쪽으로 장교 우대 있고요. 아유, 그래요? 네, 아모레 퍼시픽은 장교 전형의 경우 마찬가지로 오픽이나 토익 스피킹 없습니다. 그리고 교보생명이랑 롯데백화점 좀 특이한데요. 여군이나 여군 장교 우대하는 그런 채용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회장이나 임원이 ROTC 출신이라서 좋아하는 회사도 그래요?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이랜드 장교 공채 굉장히 유명하고요. 삼양그룹, SPC, 효성, 신도리코, 농심 같은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장교 공채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공사일 경우는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장교 우대 채용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기업체 대부분의 경우 2015년 정규직 채용이 이미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반기를 새롭게 노려보시거나 혹은 중소기업이나 다른 기관들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뭐 너무 많은 기업들이 장교를 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당연히 군과 관련된 뭐 기업이나 뭐 기관들 혹은 방산 업체들 같은 경우는 더욱이나 이 장교 출신을 좋아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일반 기업체가 아닌 군 관련 기관이나 업체도 있는데요. 예. 군사연구원이나 방위산업체 등에서 당연히 군 출신자들 많이 채용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방과학연구소라든지 국방기술품질원 혹은 국방위산업진흥회 같은 그런 기관들 관심 있으시면 한번 둘러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군 전역자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지원센터들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육군 취업지원센터, 그리고 공군 취업정보광장, 국방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기업체 이제 장교나 혹은 군 전역자 출신의 채용 우대하는 그런 소식들 그쪽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전국 각지의 교육장이 있어요. 네트워킹으로. 그래서 네. 그런 교육장에서 원하시는 교육과 일정 확인하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아유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멍한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런 취업지원센터를 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센터는 일반 사병을 우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요? 네, 예. 몰랐네요. 자, 꼭 취업 성공하셔서 그 리더십과 책임감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고민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다음 고민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직장을 선택할 때 정말 많은 기준이 있잖아요. 뭐 연봉이라던가 근무 지역도 있지만 복리후생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고민 올려주신 분은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제목은 회사 복지 실질적으로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분이 묻는 건 복지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이 피부에 와닿고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물론 상대적인 것 같다고 하지만 이분은 근무 환경과 관련된 것 그리고 돈과 관련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자녀 학자금 같은 지원을 잘 이분이 생각해 보셨을 때 뭐 초등 고등학교까지는 거의 다 의무교육이라서 실제로 학자금 명목으로 들어간 돈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하지만 대학교에 갔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지만 사실 대학교 때까지 자녀가 대학생이 될 때까지 회사를 다녀야 되는 것도 문제이고 차라리 본인 학자금이나 학원비 지원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뭐 직급이나 업무에 따라서 휴대폰비나 유류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받고 뭐 이렇게 복지 좋은 회사를 찾아서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네. 하죠. 예, 예전에는 맞아요. 확실히 돈으로 연봉으로만 평가를 했다면 요즘은 근무 환경, 뭐 여러 가지 복지를 상당히 많이 중요시하는 것 예. 같아요. 그 결혼 뭐 자녀 결혼할 때까지 또 다녀라 이런 부모님들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임기 기간에 꼭 너 장가가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예, 저희 아버지 은퇴하신 지 15년 되셨습니다. 저는 거의 포기 상태고. 예. 말씀해 대기업과 주시죠. 중소기업 확실히 복지가 좀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의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회사 다니고 있는데 복지 더 좋은 곳도 어디 있을까요? 하고서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예. 좀 질문 자체가 신선해서 골라봤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휴가를 조금 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연한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보육하는 문제 때문에 타가시설이 뭐 직장 내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질문 올려주신 것처럼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지원 혹은 학자금 지원 뭐 저리로 대출 받아서 뭐 집을 살 수 있게 서포트해 주는 거라든지 이런 복지 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복지시설이나 혜택이 좋은 기업에서 일하는 건 모두가 꿈꾸는 신의 직장인데요. 네. 일을 하면서 가장 혜택받고 싶은 복지가 어떤 부분인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취업정보센터에서도 이 작지만 알찬 기업들, 히든 챔피언 기업들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 혜택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들도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사실은 복지 혜택으로 치자면 대기업보다는 그냥 중소기업들이 파격적인 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
포털 사이트에서요. 네. 제니퍼 소프트라는 업체가 상당히 한번 들어보셨나요? 유명하죠. 네, 운명의 실. 유명하죠. 네, 들어봤어요. 네, 복지 혜택 유명한데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 산에 수영장이 있어요. 근데 수영장에서 좀 쉬면서 아이디어 구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까지도 다 근무 수당으로 쳐서 그렇게 지급을 하는 그런 업체예요. 정말 꿈의 직장 같지 않나요? 맞아요. 예. 한국의 구글로 뭐 네, 한국의 통하더라고요. 구글로. 네. 그러면서 이제 복지 혜택에 대한 관심들이 국내 기업들도 이런 업체가 있었어 하면서 뭐 심플렉스 인터넷이라든지 혹은 뭐 아이너스 기술, 보리출판사 이런 업체들이 월 1회당 월 1회마다 주 4일 근무제도 혹은 뭐 연 80만 원의 복지기금을 지급하는 거. 아유, 좋네요. 혹은 뭐 7년 차부터 쓸 예. 수 있는 뭐 한 달간의 유급 휴가 이런 것들 파격적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더 복지 혜택에 관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취업정보센터도 방송 끝나면 항상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지 잘 돼 있어요. 네. 예. 자, 취업 원포인트 레슨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살펴봤습니다. 네.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